오늘 영상에서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ADHD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새 ADHD 자체가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왜 집중이 안 되고 주의력이 떨어지고 이런지 몰랐다가 인터넷, TV, 책 이런 데서 하드 ADHD, ADHD 하니까 나도 ADHD 아닌가? 라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ADHD는 사실 선천적 부모의 기질에 의한 부분이 유전적으로 물려받거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인해서 ADHD를 타고난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후천적으로 ADHD를 획득할 수 있는 ADHD에 걸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게 엄마, 아빠, 부모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부모가 아이한테 후천적으로 ADHD를 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부모가 제공해주는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할 때 ADHD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건가? 라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일단 불안한 환경의 예시로는 뭐 가정폭력, 과도한 체벌, 과도한 뭐 잔소리와 억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해요. 이 아이의 뇌는 굉장히 경직이 되겠죠. 그러면서 불안이 올라가게 되는데 앞에 이 경직이 중요해요. 뇌의 경직은 뭐 전두, 축두, 후두 다 경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뇌의 기능 자체가 굉장히 저하돼요. 그래서 뭔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발현을 못해서 주의력이 떨어진다던가 좀 산만하다던가 지속력이 떨어진다던가 하는 2차적인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폭력에 많이 노출되고 부부싸움에 많이 노출되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커가면서 점점 ADHD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곧바로 나오지는 않고 이 뇌 기능이 점점점 저하되고 뭐 특히 전두엽 같은 부분이 많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주의력 결핍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불안하고 긴장될 때 뭐 행동이나 과제 수행이 잘 되세요? 저는 긴장했을 때 오히려 뭐 손이 떨릴 수도 있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걱정과 불안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라는 이 불안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ADHD, 후천적 ADHD는 굉장히 불안과 관련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뇌 기능 저하 때문에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걸 떠나서 후천적으로 ADHD가 오는 친구들을 좀 상담을 해보면요. 가정에 대한 불화가 굉장히 많아요. 선천적인 기질을 물려받아서 ADHD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기는 해요. 좀 취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 외로 엄마가 좀 많이 뭐 잔소리를 많이 하고 억압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아빠가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아이가 후천적으로 불안해서 ADHD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이렇게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도 있는데 방임 방치가 됐을 때도 후천적 ADHD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어떤 원리로 영향을 끼치냐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5살, 6살, 8살, 10살, 뭐 17살 이렇게 성장을 하는 데는 연령에 맞게 배우고 충동을 조절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5살짜리가 뭔가 공부를 할 때 얘한테 기대되는 주의 집중력 시간은 얼마나 되겠어요? 뭐 5살짜리는 한 5분? 5분 미만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한 7살, 8살 정도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잡아놨잖아요. 근데 40분 다 집중을 못해요. 애들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기대되는 거. 그 다음에 중학교에 가면 45분, 고등학교에 가면 50분. 그래서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과도하게 방임이나 방치를 당했을 때 이런 행동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지 못한다라는 거죠. 정서 성장도 안 되고 행동에 대한 연령에 따른 교육이 안 돼가지고 막 중학생인데도 20분만 공부하면 막 나 못해 하고 중간에 이렇게 멍 딴짓하고 지우개 똥 파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못 배웠다. 연령에 맞게 교육을 못 배웠고 인내하고 지속하고 주의 집중하는 거를 못 배웠을 때도 ADHD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은 어쨌든 엄마 아빠가 과도한 불안을 야기시켜서 아이가 긴장, 과도한 불안 때문에 뇌 경직이 와서 제 기능을 이제 상실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후천적으로 연령대별로 내가 알맞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했을 때 ADHD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선천적인 요인으로 훈련을 할 때는 좀 오래 걸리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이 ADHD는 좀 치료가 되고 약물을 먹었을 때는 좀 성인이 됐을 때 많이 잡히기는 해요. 사실 전두엽 같은 경우도 뭐 30살 정도, 30살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사회적인 이런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좀 절제하기도 하는데, 이런 후천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뭐 약을 먹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교육을 못 받았던 것들, 내가 미흡한 점을 알아야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불안한 환경을 제시를 했다, 아니면은 좀 나한테 무관심해서 내가 좀 제대로 못 배우고 방임방치를 당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한 번쯤은 성인 ADHD를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뭐 병원에 가서 ADHD 검사를 해도 되고, 상담 센터에 가서 내가 좀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라는 주제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아이를 기르는 부모라고 하면은 아이들한테 좀 불안함을 주고 있다, 아니면은 애들 교육에 좀 내가 방임방치를 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가 ADHD에 좀 많이 노출이 된 게 아닐까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천적인 부분 말고 후천적으로 ADHD에 걸리게 되는, 획득되게 되는 이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신 다음에 여기에 내가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이라면은 정말 한 번쯤은 우리 아이한테 내가 불안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좀 정서가 불안하지 않은지 한 번쯤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